여러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마치 되게 로맨틱하고 대단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400만 원짜리 명품백 사준 다음에 이제부터 본인한테 빌붙으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타주의가 착하고 좋은 거고 절대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기주의는 나쁘고 악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야, 넌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이니? 넌 어쩌면 이렇게 네 멋대로니? 나쁘게 사용을 됩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이타주의가 착하고 좋은 거고 이기주의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배운 게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좋아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착하다 우리 아들, 아 우리 딸 되게 착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아 이건 나쁜 거야 잘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떨 때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멋대로 했을 때 대부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걸 자기 본능대로 행동을 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렸을 때는 욕을 먹어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이니? 그러면서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학교 선생님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겠습니까? 애들이 남들을 항상 배려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학생들로 키워야겠죠? 그래야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자기 멋대로 굴거나 말썽을 피우거나 뭔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안 하고 선생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나쁘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잘 헤아려서 배려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배우는 게 어렸을 때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흔히들 사회성이라고 생각하고서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한 30 정도 먹거나 아니면 50이 되면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배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면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피해도 주고 실망도 주고 상대방을 도태시키기도 하거든요. 내가 1등을 하게 되면 다른 친구가 2등이 되고 다른 친구가 3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 1등 하던 친구가 2등이 되고 3등이 되는 거죠. 이건 괜찮은 건가요? 정당한 경쟁이니까. 내가 어떤 걸 원하고 추구하게 되면은 누구나 피해도 주고 실망을 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마음을 품게 되면 주변 애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건데 어렸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배우고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배우고 도와줘야 된다고 배웁니다. 이게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잘못되고 이타주의가 옳은 것처럼만 학습을 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올바르게 사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도태시킬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물건 팔려면은 내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다른 회사를 못되게 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 물건들을 갖다가 이것보다 우리께 더 좋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상대방을 도태시키는 행동인데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이 세상을 계속 살다 보면은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어집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뭐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배워요. 착하다 우리 아들, 아 착하다 우리 딸, 아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게 관리자들이 편해서 가르쳐 주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과연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옳은 일인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궁극적으로는 이타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활약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병들고 스스로 밥을 챙겨 먹기 힘든 상황인데 다른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겠죠.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 밥그릇은 어느 정도 자기가 챙길 줄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이기주의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타적인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인 게 좋고 이기주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무조건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챙겨주는 게 이게 제일이고, 내가 나를 챙기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이게 심각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쭉 하고 계시지만 자기 밥그릇 자기가 못 챙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욕하지 않습니까? 아, 지 밥그릇도 못 챙기는 주제에 감히 누구를 도와준다고 오지랖을 피워?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도 챙겨가면서 남들을 도와줘야지 남들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근데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주제에 누구 도와준다고 오지랖 피우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오히려 말이 되냐 이거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피해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밥그릇을 일단 채우고, 즉 이기주의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기본이 되고 이타주의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타주의로 가는 것은 맞아요. 여유가 생겨서 남들을 배려하고 살고 남들을 도와주고 사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앞가림이나 잘하고 나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도 못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욕먹어요. 근데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애라는 것도 인간관계의 한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면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구별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른스럽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내가 여자친구 뒷바라지 해주고, 무조건 남자친구에게 뒷바라지 해주고, 무조건 남자친구의 호감을 살려고 하고, 무조건 여자친구의 호감을 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자살행위예요. 내 밥그릇도 못 챙기고 내 몸 하나 관수를 잘 못하면서 누구를 챙겨주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 됩니까? 그거는 오히려 의존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내가 내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사람들에게 도와준답시고 내가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시간 거리인데 맨날 여자친구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이런 행동 한다고 생각해봐. 결과적으로는 뻗어요. 그래 놓고서는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내가 얼마나 너한테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너한테 굉장히 잘해줬는데 아, 섭섭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밖으로 못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딱 그런 얘기 하죠. 너 몸도 못 사려가면서 그렇게 하라 그랬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너 몸도 못 챙겨가면서 너 앞가림도 못하면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데려다 주라 그랬냐,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냐. 막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가 헤어지죠. 억지로 내가 걔한테 희생하라고 강요한 것처럼 얘기하네. 야,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배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배려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의존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 연애를 하실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행복한 연애를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행복하고 좋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만족시켜야죠. 당연히 내가 불행한데 여자친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안전하지 못한데 누군가를 도와준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아, 저 이렇게 희생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저한테 좀 베푸세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잖아요. 기부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한테 안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받으러 돌아다니면은 그때 와가지고 왜 이러세요? 아, 불편하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아,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푸념하기라는 악습에서 배우실 내용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매력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마치
되게 로맨틱하고 대단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400만원짜리 명품백 사준 다음에 이제부터 본인한테 빌붙으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희생하고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되게 갈구하는 행동을 하고 의존하고 매달리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당하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돼요. 이별하시고 나서 자기가 그만큼 헌신하고 사랑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달리시는 행동하는데, 참 그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면은 아마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도덕적으로는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알겠죠. 이게 당연히 내도 받은 게 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은, 사실은 도덕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의 본능적으로나 내면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짜증내하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 밥그릇 잘 챙겨가면서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밥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에 에너지를 갖다가 채워가지고 에너지 밥그릇에 밥이 꽉 차 있거나 그게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배품이 돼야지, 그게 바로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진정한 이타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밥그릇에 있는 밥을 갖다가 계속 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야, 나 이제 배고파. 내가 그때 도와줬었지? 너도 내 밥그릇 채워줘. 이러면서 호소를 하고,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이렇게 베풀면서 살았는데 나 이렇게 푸대접 받는다?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마치 착하고 헌신하는 게 이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 밥그릇 못 챙기는 사람은 욕먹습니다. 여러분들이 7살이나 8살 때나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사탕 갖다 주면 아이 착하다, 아유 친구한테 선물도 주고 사탕도 줄 줄 아네, 너 참 대단해, 이렇게 하지만 이거 7살 때 얘기예요. 7살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 어른 돼서는 누구에게 줄 때는 그렇게 막 나눠주려고 배우지 않습니다. 7살 때나 8살 때나 그런 이제 사리분별 못하는 애들한테 그래 가서 나눠주고 착하다, 친구한테도 사탕 줬어? 야, 너 참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7살 때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못 배우면 나이가 먹어서까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는 자기 밖으로 못 챙기면 욕먹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밖으로 꽉 채워서 흘러 넘치고 에너지가 넘쳤을 때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행동도 하시고, 그러면은 참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어려우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진짜 연애 잘 못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자친구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남자친구가 해달라고 하면 속없이 다 해주고,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지만 알고. 지금 헤어지고 나서 재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세요. 걔의 비위만 맞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부하기 악습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좋아하겠냐고요? 절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 헤어질 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조심해서 앞으로 고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거랑은 상관없으세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무조건 고치고 상대방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본인의 컨디션 회복 다 한 다음에 정신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 친구와 정상적인 교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맞춰주고 고치고 성격 바꾸고. 여러분들 친한 친구 중에 여러분과 지내려면 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야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 친구 중에 여러분들의 비위를 다 맞추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야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래된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딱딱 맞춰서 행동하고 기분에 딱딱 맞춰서 행동해야지 다 그게 친구가 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 밥그릇만 잘 챙기면요, 남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스트레스만 안 주면요, 괜찮습니다.